안녕하세요. 한동안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전복의 효능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싱싱한 전복을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에 싱싱함이 유지되는 이유도 있지만 여름철 전복보다 내장독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복을 먹을 때는 전복 살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복의 껍질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복을 잡기도 했습니다. 전복은 전복목, 전복과 전복 속에 속하는 연체 동물의 총칭입니다. 귀처럼 생겨서 귀조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전복은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한자름입니다. 원래 한의사에는 보고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복자는 그 자체로 전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고란 이름은 배가 볼록한 독이 있는 물고기인 보고와 헷갈려 합니다. 인터넷 한자어로 보고를 검색하면 물고기 보고 이미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산어보에는 물고기 보고는 돈어나 복전어로 쓰여 있습니다. 물고기 보고를 굳이 한자로 쓰면 보고인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는 한의사에서 하돈으로 찾아야 합니다. 전복 껍질은 석결명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약용해 왔습니다. 결명이란 이름은 눈에 좋아서 붙여진 것으로 식물에는 초결명이 있어서 동물에는 석결명이란 이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또 보고갑이라고도 했고 껍질에 7개에서 9개의 구멍이 있어서 구곡나, 천리를 본다고 해서 천리광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결명과 천리광은 그 효능으로 이름을 지었고 구곡나는 모양으로 인해 이름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전복 껍질은 성질이 평이하고 맛은 짜고 독은 없습니다. 전복 껍질은 특히 눈 건강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청맹, 내장, 그리고 간폐의 풍열로 눈에 예막이 생긴 데 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청맹은 황반 변성 등으로 인한 실명, 내장은 백내장이나 녹내장, 예막은 익상편이라고 하는 군살이 끼는 것을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해를 보면 눈이 부신 증상에는 천리광, 황국화, 감국 각 한 돈을 물에 넣고 달여 식혀서 복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전복 껍질은 안구 세안제로도 사용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껍데기를 담갔던 물로 눈을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복 껍질을 불에 달구어 갈아서 수비를 한 후에 눈에 넣고 문지르면 예막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수비를 하면 입자가 극히 작아져서 각막을 손상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복 껍질은 몸을 가볍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오래 복용하면 정을 더해주고 몸이 가벼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전복 껍질은 가루를 내서 먹는데 향약 집성방에는 전복 껍질을 쓸 때 먼저 밀가루로 싸서 불에 익힌 후 곁의 검은 부분과 거친 부분을 갈아서 없애고 찧어서 뭉갠다. 유발에 채로 쳐서 넣고 다시 밀가루처럼 갈아야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전복 껍질은 허열을 치료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심한 골증열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골증열이란 뼈 안에서부터 증기가 올라오듯이 열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복 껍질이 성질이 서늘하고 내가기 때문에 자음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복 껍질은 소변을 잘 보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오림의 소변이 잘 나오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림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한 5가지 종류의 소변 장애를 말합니다. 활용법으로는 전복 껍질의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가루낸 다음 수비한다. 이것을 숭늉으로 2돈씩 하루 2번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림에는 성림도 포함되는데 성림은 결석으로 인한 소변 장애를 말합니다. 하지만 전복 껍질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칼슘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복 껍질은 과다 발효된 술의 신맛을 줄이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백주가 식어버린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석결명을 양에 상관없이 몇 개를 불에 달구고 곱게 가루낸다. 술을 뜨겁게 데우고 석결명 가루를 술에 넣고 섞은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2시간 지난 뒤에 마시면 신맛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산염기 평형으로 중화작용을 이용한 것입니다. 술의 신맛은 산성이고 전복 껍질 가루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중화작용이 일어나 신맛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전을 몰랐을 과거에는 신맛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전복 껍질 가루는 소화성 궤양에 의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역시 전복 껍질 가루가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위장장에 전복 껍질보다 주로 굴 껍질을 가루내서 복용했습니다. 굴 껍질 가루를 모려분이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없으면 꼬막 껍질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복 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복의 한자 이름은 보고라고 했는데 구비방에는 말린 것은 복, 생 것은 포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복이나 포 모두 전복을 의미합니다. 포는 절인 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전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척은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전복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전복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군 등의 비타민과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 타우린, 아르기닌, 글루탐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이나 아르기닌, 칼슘은 활력을 주고 기운이 나게 하고 타우린과 글루탐산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A와 타우린은 누군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복육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누군 건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전복은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짜고 독이 없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살을 반찬으로 먹는데 최고의 진미이다. 껍질이나 살은 모두 눈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전복육도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복육은 임신부에게 좋습니다. 의가 비결에는 태동불안에는 전복 3개를 달여 먹는다. 자주 효과를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주촌 신방에는 부인의 허로에 전복 한두 마리를 삶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전복은 기운이 서늘하면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시켜주고 허열을 내리며 기운이 나게 하기 때문에 중년의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특히 권장됩니다. 전복은 인후통에도 좋습니다. 의비양 하편에는 소금에 절인 전복을 두텁게 썰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침을 삼키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주촌 신방에는 전복이 없으면 문어 다리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전복이나 문어에 많은 타우린의 효과로 여겨집니다. 타우린은 발열, 염증 상태를 조절하고 근육 긴장도를 줄이기 때문에 진통작용을 나타냅니다. 필자는 전복을 바다의 돼지고기라고 부릅니다. 전복은 돼지고기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복과 돼지고기는 서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올 겨울에는 전복육을 먹고 난 후 남은 전복 껍질 모아서 건강상비약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